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13장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특수함수나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이 어떤 편미분 방정식 입장에서 얘기하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어떤 부속 같은 것을 잘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런 특수함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이 물리 현상들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지 다양한 예들을 13장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13장에서 이제 배울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함수를 구할 거예요. 편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을 통해서 그 함수를 뭐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물리량이 있는데 그 물리량의 값이 이제 u라고 표시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스칼라처럼 썼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 u가 벡터가 될 수도 있죠. 만약 전기장이나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여기 x, y, z, 뭐 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인덱스예요. 인덱스. 내가 어떤 u 값을 알고 싶은 건데 그 u 값을 x, y, z, t라는 그런 위치에서의 u 값. x, y, z, t가 뭐냐? 뭐 그 변수 모양에서 이제 잘 아실 수 있듯이,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3차원 공간이니까 여기 x, y, z 축이 이렇게 있고요. x축이 있고, 여기 y축, 이게 z축이 있으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어떤 이 특정한 좌표로 표시되는 이 위치가 있겠죠. 자, 이 위치가 이제 x 공간적인 위치는 x, y, z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위치에서 현재의 뭐 아니면 또 뭐 내일 뭐 시간 정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t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x, y, z,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푸는 것이 아니라 저런 인덱스를 갖고 있는 시공간의 위치에서의 u 값이 과연 무엇이냐, 그걸 내가 알고 싶은 거죠. 요 점에 해당되는 u 값은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한히 많은 u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위치에서의 u 값도 알아야 되고 저 위치에서의 u 값도 알아야 되고 모든 위치에서 위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서, 그렇죠? 이제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제 시공간에서의 u 값을 구한다. 뭐 시공간이란 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공간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x, y, z, 그 다음에 시간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t, 그런 이제 4개의 좌표를 갖는 어떤 물리량들을 다 알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시공간에서의 u를 알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필드라고 불러요. 필드. 여러분 이제 필드란 말은 전기장, 뭐 자기장, 뭐 이런 얘기할 때 이제 그 장에 해당되는 게 필드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마당이라고 부르던가요. 자, 필드라고 하는 것은 이 x, y, z, t라고 하는 그런 이 인덱스를 갖는, 뭐 여기서는 시공간이죠. 그 시공간 위에 정의된 그런 함수, 이런 걸 필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필드 값은 각 지점의 어떤 숫자, 스칼라가 될 수도 있고 각 지점에서의 벡터, 예를 들어서 전기장이다 그러면 그 공간상의 모든 지점에서 어떤 벡터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그걸 벡터 필드라고 부르고, 스칼라 필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칼라 필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공간에서의 저 u의 값을 알려면 이제 대부분 모든 물리 법칙들이 대부분 이제 미분 방정식을,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그 우리가 시공간에서의 값을 알 수 있고, 그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물리에서는 이제 대부분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미분 방정식을 공부할 텐데, 여기 이제 미리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앞으로 13장에서 이런저런 방정식을 풀 것이다. 그걸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점으로 자, 라플라스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제 필드가 있는데 자, 이 필드가 그 필드의 라플라시안이 이제 0이다. 자, 이런 방정식을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포화송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필드를 알고 싶은데 그 필드는 누굴 만족하냐면 그것의 라플라시안이 0이 아니라 각 공간에서 어떤 주어진 필드 f 값을 주어졌을 때 각 공간에 미리 f라는 걸 뿌려놓은 거예요. f를 다 뿌려놓고 그 뿌려놓은 그 f가 그 내가 구하고 싶은 필드의 라플라시안이 되라.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제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보여드린 얘는 이제 시간은 관여하지 않는 건데 이 시간이 관여하는 이제 편미분 방정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퓨전 방정식 아니면 열전달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어떤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라플라시안과 그 다음에 그 필드의 시간에 대한 편미분, 그 시간에 대한 편미분이 서로 비례하는 자, 이런 방정식을 디퓨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건 좀 더 이제 어렵겠죠. 이거는 그야말로 시공간상에서 필드 값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디퓨전 방정식은 공간에 대해서는 2번 편미분, 시간에 대해서는 1번 미분. 이게 이제 디퓨전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 방정식. 자, 여기서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웨이브 펑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클래시컬한 이제 파동이에요. 파동에 대한 방정식은 어떤 꼴이냐면 라플라시안이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것과 비례할 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이제 파동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고전적인 파동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자, 이제 이 양자역학적인 파동 방정식과 비교해 볼까요? 얘는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과 비교를 해보면 슈레딩거 방정식은 그냥 포텐셜을 빼놓읍시다. 얘는 자, 이게 이제 자, 이곳에 생긴 거의 모양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마치 이제 디퓨전 방정식과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디퓨전 클래시컬한 것과 달리 여기 이제 허수 단위가 있죠. 그렇죠? 저 허수 단위 때문에 공간적으로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거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제 쭉 있는데 책에 헬르모츠 방정식이란 말도 나오는데 나중에 그 얘가 나올 때 그때 이제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하게 될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미분 방정식에 보면 이제 라플라시안 공간에서의 미분, 그 다음에 시간에서의 미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물리 법칙이 이제 왜 이렇게 미분, 공간상의 미분 혹은 이제 시간상의 미분에 이렇게 연관이 돼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왜 물리법 현상을 기술할까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런 이제 이 시공간에서의 미분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일종의 이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들이 시공간에서 이제 로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컬하다는 말은 뭐냐면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것들끼리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것들은 별로 관계가 없다. 이런 게 이제 로컬이란 말이 뜻인데 국소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한 지점에 있는 필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점에 필드가 있는데 이 지점 필드와 저 지점 필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필드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 지점의 필드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알려면 이 지점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영역의 필드의
값에만 의존하고 그 가까이 있는 필드의 차이를 계산하고 싶다. 공간적인 차이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차이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편미분이 들어가는 거겠죠. 따라서 이제 여기 이런 이 라플라시안이니 시간에 대한 이런 미분의 형태로 운동 방정식이 주어지는 것은, 이런 편미분 방정식이 왜 나오냐면 대부분의 물리 현상들이 상호작용이 이제 시공간적으로 로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로컬하다고, 운동 방정식이 로컬하다고 해서 그것의 결과가 국소적인 영향만 끼치는 게 아니죠. 그런 이제 작은 국소적인 변화들이 뭉치고 뭉쳐서 이제 글로벌한 그런 국지적이 아니라 대역적인 이제 글로벌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물리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소적인 물리 법칙에 기반해서 이런 운동 방정식을 만들었고, 그것을 풀어서 전 시공간에서 이 필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이제 글로벌한 인포메이션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편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게 되겠어요. 이제 간단한 몇 개 이제 엑서사이즈를 뭐 편미분, 여러분 이제 편미분은 다 아시죠? 편미분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거고, 편미분 안다고 치고, 자 이제 엑서사이즈를 이제 몇 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그 엑서사이즈보다 연수 문제 이제 1번 보시면 전자기 방정식 있죠? 전자기 쿨롱 방정식이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가 뭐냐면 이게 이제 쿨롱의 법칙이죠. 전하 밀도가 나온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태틱,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그런 전자기 현상은 우리가 이 필드 대신에 그 벡터 필드 대신에 우리가 그 스칼라 필드인 정전기 포텐셜을 가지고 이제 기술할 수가 있고요. 일렉트릭 필드는 정전기 포텐셜의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이렇게 표시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요 일렉트릭 필드에 해당되는 요것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자 라플라시안이 뭐냐면, 라플라시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라플라시안이면 다름 아닌 어떤 누가 있으면 걔를 제일 처음에 그레디언트를 먼저 하고, 그 그레디언트한 그 결과를 다이버전스를 취해라. 이게 바로 이제 라플라시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바로 그 관계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있는데,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이제 x와 y, z의 함수인데,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로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로 x, y, z. 그럼 이게 무슨 방정식? 이게 바로 포화송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공간에 전하가 없다, 전하 밀도가 0이다, 그러면 이제 우변이 0이 되고, 이게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를 이제 보시면, 이제 처음 보시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신기하실 텐데, 자 어떤 이제 1차원을 생각하는 게, 공간적으로는 1차원, 시간까지 있으면 시공간으로 보면 2차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공간 2차원 시공간에서 웨이브 방정식을 보는 거예요. 웨이브 방정식. 그럼 공간의 인덱스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라플라시안은 그냥 이제 두 번 미분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v 제곱분의 v 시간에 대한 두 번 편미분, 이제 이걸 풀이한 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방정식을 풀면, 이런 방정식은 항상, 자 내가 얘는 이제 x하고 t라는 두 개의 인덱스를 갖는 어떤 함수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것의 솔루션은 항상, 자 이것도 이제 두 번 미분이 관여하고 있으니까 이제 솔루션이 두 개가 존재할 텐데, 그 두 개의 솔루션 항상 이제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 이게 일반해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f라고 하는 건 아무 함수나 다 가능해요. 자, 여러분, 자, 요렇게 주어진, 여기 이제 주어진 요 함수가 여기, 웨이브 방정식에 해가 되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해가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요 함수를 여기다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보고, 그리고 그 대입했을 때 두 개가 같으면, 그럼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재미있고 처음 보면 좀 신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 해의 의미를 이제 따지기 전에 진짜 해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처음이니까 차근차근 이제 계산해 드리겠어요. 자, 이제 좌변을 한번 봅시다. 좌변은 뭐냐면 이제 U라는 필드를 X로 편미분하는 거네요. 그럼 저 U에다가 이제 저 가르쳐준 솔루션을 이제 대입해 봅시다.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한꺼번에 표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편미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t라는 변수는 내가 그 변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로 본다는 거죠. 그냥 x만 변수로 본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을 쓸 수가 있는데, 내가 이 괄호 속에 변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괄호 속에 변수가 있는데, 내가 이 변수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아무 변수 이름을 붙이면 될 텐데, 내가 여기를 P라고 할까요? 그냥 좋은 노테이션은 아닌데 아무튼 그냥 P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 미분을 할 거예요. 편미분이나 뭐 이거나 다 똑같아요. 일단 두 번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 미분 먼저 해봅시다. 자, X로 누구의 이제 복합적인 함수를 미분하는데, 걔는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를 편미분할 때는 이제 여기 그 t는 고정해라.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편미분은 다른 변수는 다 상수로 놓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 곱하기,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자, 여기에서는 편미분을 안 썼어요. 왜 편미분을 안 썼냐면, 이제 f라는 함수는 p라는 변수 하나만의 함수잖아요. x와 t. 그것의 조합을 내가 p라고 부르는데 p 값에만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미분으로 써도 되죠. 그렇죠? 이제 얘는 근데 이제 요거는 뭐예요? p를 x로 편미분하면 얘는 그냥 1이네요. 그렇죠? p는 x 마이너스 플러스 vt. t는 상수니까 미분해서 0이죠. 그렇죠? 그래서 x로 편미분하는 거는 그냥 내가 p의 편미분을 그냥 바꿔 쓸 수가 있는 거네요. 왜냐면 p하고 x의 그 환산해 주는 게 1이니까. 그래서 결국 얘는 뭐냐면 dp, 자, 이렇게 그 함수를 p라는 함수를 괄호 속에 있는 거에 통째로 두 번 미분한다. 그 우리가 흔히 잘 쓰는 기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함수 이름에 프라임을 붙이면 그 괄호 속에 있는 거로 통째로 미분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다 도로 이제 p는 치워버리고. 자, 여러분 이제 이 기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f 프라임 어쩌고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함수. 그 함수를 미분을 해놓고 그 속에다가 x 더하기 마이너스 vt를 대입한다. 이게 바로 전미분의 뜻이에요. 여기 있는 노테이션의 뜻이야. 어떤 함수가 f라는 함수가 있으면 걔를 일단 두 번 미분을 해. 그래 놓고 그 아규먼트에 통째로 x 마이너스 플러스 vt를 대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 자, 이제 어떤 경우에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혼동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t로 편미분하면 이제 두 번 편미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 번 먼저 편미분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자, f를 이제 대입을 해야죠. 이제 f x 마이너스 플러스 vt.
자, 이것도 이제 f가 이제 합성함수니까 내가 이걸 또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는 t로 그 p를 먼저 미분하고 단 x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dp, df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얘가 뭐죠? p는 x에 마이너스 플러스 vt니까 걔를 t로 편미분하면 얘는 이번에는 1이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v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t에 대한 편미분은 p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v만 해주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럼 이제 앞에 t에 대한 편미분 한 번 더 하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v 제곱에 dp 제곱 d 제곱 f 이렇게 되네요. 그럼 또 이제 도로 p를 바꿔치면 얘는 f 프라임 더블 프라임 x 마이너스 플러스 vt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저게 답이 되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좌변과 우변을 계산해 봤더니 진짜 어떻게 됐어요? 좌변은 우변과 똑같은데 그냥 v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진짜 이게 솔루션이 되더라. 이게 이제 증명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왜 내가 이런 방정식을 이제 웨이브 방정식이라고 부르냐면, 자, 이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항상 솔루션이 이런 꼴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웨이브 펑션이라고 부르냐면, 자, 어떤 함수가 자, 여러분 이제 이 인덱스 때문에 이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fp란 이 p라는 거는 그냥 더미 베리어블이야. 내가 p라고 써도 되고 q라고 써도 되고 네모라고 써도 되고 뭐 세모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기억이라고 써도 되고 니은이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 함수의 역할이지. 함수가 p라는 걸 어떻게 변형을 시키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사인이었다고 쳐봅시다. sin p라는 함수야. 여기 p 자리에는 내가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예요. 내가 삼각형을 썼으면 여기 삼각형. f라는 함수는 네가 나한테 뭘 주면 그것의 사인 값을 계산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저것의 솔루션, 이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저 솔루션은 뭐냐면 일단 위에 있는 거 fx-vt라고 하면, 자, 내가 이제 여기다 x에다가 u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건 이제 u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고 t라고 하는 2차원상에서의 필드인데 일단 x만 가지고 내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럼 t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t는 어떻게 선택하냐? t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t가 0이면 저 이 u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사인이니까 이게 이제 u가 0이에요. 아니, u가 아니라 t가 0이야. 자, t가 조금 지나갔어요. t가 예를 들어서 0.1만큼 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함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f 가로 열고 x 빼기 0.1v가 되죠. 근데 어떤 함수에다 x 자리에 x 빼기 vt만큼 집어넣는 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프상으로 보면 바로 vt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0일 때 함수의 그래프가 이랬으면 시간이 0이 아닐 때는 전체 함수의 그래프를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면 된다? vt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준 그 f라는 함수가 오른쪽으로 쭉 진행을 하겠죠? 얼마의 속도로? vt의 속도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아래 솔루션 x 더하기 vt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저 솔루션의 의미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만약에 x 한 점을 고정해 놓고 한번 봅시다. x 한 점을 고정해. 내가 이 점에서 고정해 놓고 솔루션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솔루션이 이렇게 출렁 되겠죠. 그렇죠? 저 사인 커브가 계속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바로 다름 아니죠. 웨이브죠, 웨이브. 그래서 이제 저런 fx 빼기 vt 혹은 fx
플러스 VT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moving wave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moving wave. 어떤 함수, 어떤 파형이 여기서는 이제 얘에서는 사인 함수로 예를 들었는데 그 파형이 시간에 따라서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쭉 진행하는, 그래서 그 moving wave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F를 사인으로 그런데 사실 F는 아무거나 다 되는 거야. 그런데 솔루션을 못 구한 거잖아요. 그 F는 그럼 뭐로 구하느냐? 그것은 이제 바운더리 컨, 항상 물리 법칙에서는 운동 방정식과 더불어서 초기 조건 내지는 경계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되겠죠. 자, 이제 이게 이 평균 방정식 인트로덕션이고, 여러분 이제 연습 문제 보면 2-B에 보면 이거는 이제 구면파의 솔루션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전자기 방정식이 다름 아닌 이제 웨이브 방정식이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